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신도시가 아닌 서울에서 쏟아진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공주도 3080 플러스 아시나요? 이사 공급 대책에 나왔던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었습니다. 원래 부동산 과열 시기에 정부는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토지를 수용해서 거기에 공공주택을 뚜드려 박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몇몇 전문가들이 경기도에 집을 짓는 거는 서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러니까 그럼 우리가 직접 서울 지역에 주택을 짓겠다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3080 플러스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요, 정부가 직접 진행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저 그리고 목표를 굉장히 크게 잡았습니다. 정비 사업을 통해서 44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거죠. 이제 3기 신도시가 약 30만호 정도 되니까 와, 굉장히 큰 규모죠. 자, 그런데 이 44만호 다들 안 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 1년도 안 됐잖아요. 한 8개월 정도가 됐는데 선도 사업으로 7만 5천호, 그리고 공모 접수, 민간 공모와 지자체 공모 접수로 8만 6천호, 전체 16만호 이상의 이미 후보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 3080 플러스 대책 발표됐을 때 이건 실패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과거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만 다 해도 44만호 채운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국토부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예정지구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4개의 구역 5,500호 규모로 발표가 됐거든요. 자, 이들 지역은 주민 동의 요건을 빨리 충족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얼른 지구 지정하고 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먼 미래 일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규모도 크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어느 정도로 분양하는지, 그리고 얼마에 분양하는지 굉장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궁금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답이 이제 어제 보도자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16만 호의 후보지가 발표됐다 말씀드렸죠. 이게 정부에서 후보지를 발표한다고 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3분의 2 이상 동의받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동의를 받은 곳이 많다는 거예요. 이미 9월 23일 기준으로 동의 절반 이상 받은 곳이 5만 3천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반 이상 동의받은 구역들은요, 아마 내년 1분기까지 지구 지정을 다 받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3분의 2 이상 동의받은 곳은 한 2만 6천 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판교 신도시와 맞먹는 규모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많은 규모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5만 3천 호는요, 내년 1분기에 지구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요. 계속해서 사업 후보지가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후년까지는 아마 15만에서 20만 호 정도가 지구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건 알겠다. 문제는 이게 언제 공급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도 그렇게 봤어요. 왜냐면은 정비 사업이라는 게 기존의 개별 소유주가 있던 주택을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아파트 주택을 짓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국토부에서 조사해봤더니 보통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13년의 소요가 됐다 합니다. 그럼 공사 기간까지 포함하면 16년이에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진짜 시간 오래 걸리고 이거 성격 급한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이 재개발인데 그걸 단축해서 빨리 공급하는 게 가능할까? 그런데 국토부 어제 보도자료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지구 지정 후 분양까지 2.5년 만에 끝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해.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장의 사업 시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복합사업 계획 인가관계를 6개월 만에 끝낸다고 하고요. 이제 관리처분 인가단계라고 할 수 있는 토지주 우선 공급 방안을 6개월 만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4년에서 5년에 걸리는 행정 절차 기간을 우리는 단 1년 만에 끝내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주와 철거를 이제 6개월 만에 끝내고 이제 공사 기간을 2년 6개월 잡아서 준공에 나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빠르면
2023년 상반기에 사전 청약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목표를 너무 짧게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업 시행 인가 단계와 관리 처분 인가 단계, 그래 줄이고 줄인다 칩시다. 1년 만에 다 끝냈다고 칠게요. 자, 그런데 조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이주와 철거 단계입니다. 이거를 6개월 만에 끝낸다?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주는 보통 1년을 잡아야 됩니다. 자, 왜냐면은 이런 정비사업장, 이렇게 낙후된 지역은 다가구가 많아서 세입자 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말이 안 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하셔야 돼요. 임대주택 드릴게요. 이주하세요. 이주 안 해요. 그냥 기다리면 계속 복이 오는 줄 알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명도 소송하고요, 강제 집행해야 돼요. 그 기간이 보통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재개발 이주는요, 땡긴다고 땡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1년 잡고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재건축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철거는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년 6개월 이상 잡아먹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진행됐을 때예요.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는요, 이주 기간만 평균 1년 6개월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LH나 SH가 빨리 노력한다 그래도 일반 분양까지는 진짜 빨라야 3년 정도 걸리고요. 사전 청약까지는 빨라야 2년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2024년부터 분양 공고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얼마에 분양될까? 그 부분도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증산 4구역 같은 경우는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7억 3천에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용 59제곱미터는 5억 8천에 이제 분양을 한다고 그래요. 자, 전용 84제곱미터 주변 시세와 비교해봤더니 주변의 시세는 한 12억 정도가 합니다. 60%에 책정했구나. 그리고 은평 영신내역 인근에 북가산 힐스테이트 7차 보면 12억 5천이거든요. 7억 5천 잡았습니다. 그래서 60%대에 일단은 일반 분양가를 잡아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용적률을 높게 빼주기다 보니까 토지 등 소유주한테 공급하는 주택 말고도요, 나머지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계획은요, 공공자가주택이 포함된 임대주택 비율 50%, 분양 50%였는데 이게 계획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 중심으로 많이 쏟아낼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공급권 분양가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증산 4구역 영신내, 쌍문역, 동측, 방학역 모두 다 세대별 평균 분담금이요, 전용 84제곱미터 받기 위해서는 한 1억 내외로 나오네요. 그래서 기존 주택 주고 1억 더 보태면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합원들은요, 거주 의무 제한도 없고요, 전매 제한도 면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바로 매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전세로 이제 내놓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 증가 효과는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참고로 이 3080 플러스 사업은요, 민간 정비 사업과 달라요. 기존 주택 허물고 아파트 짓는 과정은 똑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의 결과를 조합원들이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일반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서 분양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럼 그것이 조합원들의 수익으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돈으로 받든가 또는 내가 들어가 살 집 조합원 주택에 대해서 마감재를 막 수입재로 떡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분양이 안 돼서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저조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추가로 토해내야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것이 민간 재개발입니다. 하지만 이 3080 플러스는 달라요. 사업의 결과를요, 시행사인 LH와 SH가 모두 다 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양 실적이 저조하거나 예상 못한 사업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 LH 손해로 직결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비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게 일반 분양가를 더 높게 받아야 우리가 손해를 안 보겠네, 그러면은 당초 국토부가 발표했던 것보다 일반 분양가는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염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반 공급 물량의 분양 방식도 좀 다릅니다. 시행사가 LH이기 때문에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이 돼요. 자, 그러면 좀 불만을 가지신 분들 많이 있죠. 서울 지역에 원래 재개발 공급은 민간 분양인데 공공분양이면 특별 공급만 왕창이 있고 일반 공급 비율이 15%로 굉장히 적잖아.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3080 플러스로 공급되는 주택은요, 공공 분양이지만 일반 공급 비중이 15%에서 50%로 대폭 확대가 되고요. 또한 순차제, 원래 공공 분양의 일반 공급은 청약통장 많은 금액 순으로 당첨이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높은 통장을 갖고 있는 아무래도 연령이 많은 무주택자분들한테 우선 배정되는 결과가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3080 플러스로 공급되는 거는 일반 공급 비중도 50%고요. 순차제 70%, 추첨제 30%로 해서 이제 20대, 30대 분들도 당첨될 수 있게 길을 일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 계획대로 보면요, 3080 플러스의 공급주택의 입주 시기가요, 3기 신도시와 비슷할 거로 보입니다. 2026년부터 2027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울에는 3080 플러스가, 경기도에는 3기 신도시가 물량을 쏟아낸다는 거죠. 안 그래도 경기도 지역에 워낙 많은 물량인데 서울까지 쏟아지게 된다면 이게 보통이 아닐 거라는 거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부분이라서 이게 먼 미래일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너무 많아지는 아파트에 휘청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주택이 부족하다, 아파트는 귀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어느 순간 이거 아파트가 해도 너무 많다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64만 호의 공공택지를 지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3080 플러스를 아무리 못해도 20만 호 이상은 충분히 공급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게 84만 호입니다. 1기 신도시의 3배 규모인데 이게 2026년부터 동시 입주가 들어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이유는 이 3080 플러스나 3기 신도시를 통해서 사전 청약이 많이 공급됩니다. 자, 지금 청약 경쟁률 너무 높아서 좌절하시지만 내년 말부터 되면 어느 정도 청약 경쟁률이 그래도 상식적인 수준까지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부분이죠. 굳이 지금 단기 급등한 수도권 지역의 기존 주택을 살 이유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같이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쇼킹 부동산에서는 그동안 금리 인상 시기에 입주 물량 증가는 충격적인 결과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서도 금리 인상 시기에 입주 물량이 많아질 때 여지없이 역전세난이 터졌었거든요. 자, 앞으로 이런 역전세난이 주택 가격을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로 과거의 사례를 통해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